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말 중에서 현재와 말하는 과거에 좀 다른 이걸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자부라고 합니다. 근데요, 100년 전에도 부자부라고 했어요. 근데 감열부다, 가열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가사멸부라고 했습니다. 뭐 사자가 그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아래아이니까 아마 그게 지금 이제 사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어떻게 발음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사멸부를 부자부의 훈으로 썼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가사멸. 지금 부자는요, 그냥 닥닥 긁어 모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수저도처럼 남 도와주고. 이게 지금 부자의 정의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500년 전에 가사멸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이제 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멸자예요. 그러면 지금 오르락내리락 승강기를 우리 보시죠.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멸자. 그저 승강기가. 그래서 저는 그 승강기라는 말 대신에 멸을 그랬으면 좋겠어. 상멸하멸. 그러면 뭐 승강기 석자보다는 두 자리가 훨씬 나아요. 근데 멸을 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멸망의 멸자와 의미 같으니까. 아마 이게 지금 임진단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사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멸자가 오락내리락 멸자고 가자가 저 사자가 무슨 자냐? 주사자예요. 남도 준다. 그리고 가자가 더할 가자. 그건 무슨 얘기냐? 남도 주고 더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뜻이었다. 지금 부자보다는 가사멸부가 훨씬 인간답다는 거예요. 아마 가사멸부 같은 부자를 한다고 하면 뭐 아무도 지탄을 안 할 거예요. 지금 탁탁 긁어 모으니까 이제 부자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남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런데요. 500년 전에 그런 우리가 부자는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만약 그때 지금처럼 막 수준점만 있었다 그러면 남도 주고 이렇게 하고 더 하면서 우리 말을 가사멸부다라고 부자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500년 전의 말과 지금 말하는 변한 것을 이거는 1527년 가사멸이에요, 흔히. 근데 1908년은 가음열부입니다. 가음. 그때 이건 뭐라고서 가짜에다 가음열부라고 했는데 왜 그 열자가 어떤 열자 썼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가음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사멸이 갑자기 가음열이 열이 돼버렸으니까 도저히. 그러고부터 1916년부터는 전부 다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가사멸부를 우리가 발음을 못해서 부자부로 바꿔야 되느냐?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말을 쓴다는 것이 우리 국어의 목적 아니에요? 옛과 지금이 통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쓴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부자부보다는 가사멸부가 훨씬 우리 내면에 닿는 말인데 이걸 이 말의 변천 이건 부자부라고 하는 석을 한자에 훈이 변한 거니까 그럼 어떤 훈을 써야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는 데에도 말하자면 적당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자부보다는 가사멸부로 하고 뭐 수준으로 따로 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지금 부자부자는 본래 부에 대한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왜 1527년에서 지금 가사면에서 부자가 됐다면 말이 변화를 시킬 때 과연 이렇게 변화도 되는가? 가장 적당한 말로 변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지금 부자분을 알아듣는데 가사말로 못 알아듣는다면 그럼 단절이지. 역사의 단절이에요. 언어의 단절에도 역사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 한 음에 대한 서글에 대한 훈의 변화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길다가 모르겠는데 떼시자 지금은 떼시기랍니다. 근데 이게 500년 전에 끼니시예요. 지금 한 끼니 두 끼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쓰는데 떼시기로 말하더니 끼니시라는 건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끼니가 우리는 끼니라고 말하지만은 자음이 비읍, 시옷, 기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비읍, 시옷, 기를 어떻게 풀어왔냐면 그거를 이옴생략이라고 해가지고 비시기 니로 이렇게 발음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비자가 고날 비자, 시자가 기다릴 시자, 기자가 먹을 기자, 니자가 미끼 니자.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기다리는 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글반 나열해도 우리 음만 비시 기 니를 음만 제대로 찾아도 곤에서 기다렸다가 먹는 말하자면 미끼니까 뭐 요것만 나열해놓으면 굳이 때 시자를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걸 찾는 거는 왜냐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말도 뿌리가 없으면 하나가 주장하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말이 변하면 왜냐면 끼니 시를 떼시라고 한다면 끼니와 떼를 왜 끼니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떼로 바꿨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얘기해도 알아듣고 현대인이 해도 알아들어야 그게 역사가 있는 문화민족이지. 아니 끼니 시자를 모르고 떼 시자만 한다. 이건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말이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말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런 뜻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근데 사실 이 방법이요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새로운 게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꼭 별명을 집니다. 선생님들 별명을 질 때 어떻게 냐 어디서 따다가 서쪽에서 하나 떼고 동쪽에서 하나 떼고 뭐 가운데서 하나 떼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선생님 별명을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어떤 말을 찾아서 거기서 한 자씩 떼어서 우리 말을 만들듯이 그 습관입니다. 그 본래 것은 잃어버렸지만은 그게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말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런 걸 해봤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오늘은 부자 부자 떼시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말이 변하는 것이 서거는 안 변하는데 왜 우리가 정음만 변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국어 연구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제가요 가서 지금 조상들 앞에 가가지고 가삼일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상들 알았지만 부자부부라면 알아듣겠어요? 어떤 집 개가 와서 진약을 하겠죠. 왜냐 할아버지의 언어와 아버지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같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지 않게 언어가 발달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의 변천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